예제 2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66페이지 점화식의 작성에 관해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문제 1번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다고 하자. 이 커피 자동 판매기 이용자의 수 중에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충분히 있다고 할 때 부자죠. 충분히 있다잖아. 충분히 있다는 말은 무한에 가깝지, 그치? 전 세계 제1의 갑부입니다. 문제 1. 200원짜리 보통 커피를 마시기 위해 동전을 투입하는 방법은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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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50원, 100원, 50원. 100원, 50원, 50원, 100원, 100원의 5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500원짜리 고급 커피를 먹기 위해 500원을 자판기에 투입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건 그냥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지? 그치? 확률에서 그냥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야.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100원짜리 하나가 50원짜리 두 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치? 100원짜리가 몇 개가 들어간지가 중심이 되겠지? 그쵸? 100원짜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우리가 A라고 표시하고, 50원짜리를 우리가 B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100원짜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50원짜리가 몇 개 들어가는 경우야? 그치? 총 10개. 그리고 이 10개의 자리 중에서 100원짜리는 하나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치? 100원짜리를 하나도 100원짜리 10개를 100이라고 10개의 자리 중에서 그치? 100원짜리가 하나도 선택되어지지 않는 100원짜리 자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는 자리는 몇 개로 줄어들어? 50원짜리 2개가 줄어들고 100원이 하나 들어가는 거지? 총 9개의 자리. 9개의 자리 중에서 100원짜리 자리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치? 100원짜리 하나를 어딘가 자리 잡는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 자릿수는 몇 개로 줄어들어? 네. 500원짜리 6개에다가 500원짜리 6개, 50원짜리 6개에다가 100원짜리 2개지? 총 8개가 되겠죠? 그쵸? 총 8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쵸?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질 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 들어가면 총 자릿수는 50원짜리가 4개고 100원짜리가 3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총 7개에서 100원짜리 3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하는 경우의 수. 순서는 상관없이 동일한 100원짜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00원짜리가 4개 들어가는 경우. 6개 중에서 이제 규칙성이 생겼죠. 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5개 들어가는 경우. 5자리 중에서 모두 다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채워지는 이런 경우의 수들의 전체 합이 되겠죠. 이건 그냥 1번은 단순히 경우의 수의 문제야. 알겠지? 실제로 이제 수열 문제보다 하면은 종종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룬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열 관련된 문제는 67페이지에 67페이지에 논제 2번인데 논제 2, 3, 4번인데요. 자, 67페이지에 논제 2번 한번 잘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함수의 이제 정의가 상당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서 이 동전 넣는 방법의 가짓수에 관한 것들을 갖다 이제 수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어떤 금액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50원짜리 동전의 최대수를 n이라 하자. 최대수를. 즉, 앞에서 같이 500원을 만드는 5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10개이기 때문에 n = 10인 경우가 되겠지, 앞에서는. 그치? 그 금액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즉,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사용해서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을 만들어내는데 투입을 하는데 그 방법의 가짓수를 일반화해서 정의한 것을 우리 fn이라고 쓴 거야. 점화식 만들 때 첫 번째 작업으로 뭐 한 것처럼 일반항 an을 정의한 것처럼
기호로 정의한 것처럼. 알겠지? 50원짜리 동전 N개를 사용하여서 만들어지는 금액을 50원, 100원짜리의 조합으로 넣는 방법의 가짓수에 대해서 일반항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예를 들어서 500원을 만드는 것은 500원을 만드는 것은 5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하게 돼? 50원짜리가 10개 필요하게 되지? 그치? 따라서 500원을 만드는 방법의 가짓수를 F 뭐라고 하자? F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F10의 값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 계산했던 그치? 시그마 K 이퀄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K 플러스 5의 컨비네이션 K로 이렇게 표현되겠지, 앞에 것들. 그치? 물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쉬운 예제를 해가지고 2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200원을 동전을 넣는다. 그러면 50원짜리가 총 4개 필요하니까 F4이다. 어? 10-K라고 해서 뭐가? 10-K 컨비네이션 K. 맞다. 10-K. 됐지? 자,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을 4개 사용하게 되면 200원을 만드는 방법의 가짓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앞에 논제 1번에서 봤듯이 이것의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4다. 이런 식으로 5가지, 그래서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대표해서 그냥 나타내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항에 관한 뭐부터 준 거야? 일반항의 정의부터 문제에서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간혹 이제 우리가 AN이나 B형 같이 이렇게 수열의 일반적인 표현을 안 쓰고 함수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 수열도 일종의 뭐다? 수열도 일종의 함수이다. 뭐와 뭐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본 거야? 항의 번호, 그치? 항의 번호라고 부르는 n의 값과 그것에 대응되어지는 어떤 수의 값, 이걸 대응시켜 놓은 거야. 그치? 1대1로 대응시켜 놓은 거. 수열은 일종의 1대1 대응 함수이다. 알겠지? n의 값과 an의 값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 자체를, 수열에 대한 표현 자체를 함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fn과 같은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들. 혹은 fx라고 하고 x 이퀄 자연수라고 하는 특정한 정의를 줌으로 해서. 수열화된 표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200원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50원짜리 뭐 해가지고 F0를 즉 0원을 만드는 방법의 가짓수를 1이라고 그냥 정의하자. 초항으로서. 정의했을 때 Fn 플러스 2, Fn 플러스 1, Fn 간의 관계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게 결국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의 관계식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항 뭐야? 제일 마지막 항 Fn 플러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단계의 마지막의 선택이 어떻게 돼서 오는지만 따지면 된다 그랬지? 그치? 마지막 선택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올 수 있어? 결국은 마지막에 5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마지막에 50원에서 오면은 마지막에 50원일 때는 그 전 단계의 금액은 얼마만큼의 금액에서 왔겠어요? n에 의해서 만들어진 n 플러스 2에서 만들어지는 금액보다 50원이 적겠죠? 그치? 그 경우의 수는 뭐가 되어지게 돼? 50원이 하나 적은 경우의 수에서 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금액에서 마지막 얼마를 선택해서 마지막에 50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마지막 이 50원의 선택에 의해서 다 일로 포함이 되겠지? 그치?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뭘 선택하는 것? 100원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에 선택의 경우수가 두 가지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 100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까지의 금액이 얼마겠어? 50원짜리로 따졌을 때는 50원짜리 n개를 사용한 거겠지? 정의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50원짜리를 n개를 사용한 금액에서 마지막 100원을 한 번 선택해가지고 n 플러스 2의 금액을 만드는 것. 그치?
n 플러스 2만큼의 50원짜리로 만들어진 금액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합이 곧 뭐가 되어야 되게? fn 플러스 2가 되어지겠죠. 저 맛이 끝이에요. 물론 이때에도 F0는 뭘로 정의되어 있었어? 문제에서 1로 정의되어 있었고, 그치? 이거 문제에서 좋고. F1은 50원짜리 하나를 사용해서 넣는 방법이지? 이거 역시 뭐야? 1이죠. F0 이퀄 1, F1 이퀄 1.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이기 때문에 초항을 몇 개 반드시 줘야 돼요? 초항 2개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뭐부터? n 이퀄 0 이상의 값부터 요거는 출발하죠. 이 점화식은. 자, 논제 3번. 이거 역시도 이 동전을 넣는 방법의 가지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택이 몇 가지가 있을 때? 마지막 선택이 두 가지가 존재할 때. 알겠지?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웃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존재할 때 그 두 가지 각각에서 한 가지씩의 종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이런 수열 전체가 다 피보나치 수열인 거야. 옛날 피보나치 수열 예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아마 교과상에서 토끼 문제가 있을 거야. 그치? 응? 피보나치 수열 안 들어봤어요? 피보나치 수열 예를 때 왜 슈퍼토끼 얘기하잖아. 영원히 죽지 않고 새끼 낳는 토끼. 공포의 토끼 집단. 그것도 잘 분석해보면은 N년째, N개월째에서 토끼의 개체수는 그 전의 개체수로부터 그 전의 개체수가 그대로 오는 것과 그 전전 개체가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늘어난 새끼의 수만큼, 즉 전전 개체수와 그 전 개체수의 두 가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 안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 피보나치 수열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우리 앞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이 서로소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다뤄본 적이 있어. 증명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치?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다룬 적이 한 번 있다고.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A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AB의 최대 공약수는 R의 최대 공약수이기도 하지 R과의 최대 공약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B를 다시 요 R1이라고 그러면 B를 다시 B1이라고 할 때 B1 이퀄 R1에 Q1, Q2, Q 뭐 해가지고 여기를 뭐 Q1, Q2라고 쓰면 Q1 여기는 제로라고 쓰자. 그래서 Q1에 플러스 R2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BNA 이퀄 BN이 아니라 이게 뭐야? 그렇지 B1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R1 이퀄 R2에 Q2 플러스 R3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RN 이퀄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 해서 나머지가 없어질 때까지 쭉 내려가서 결국 요 R의 N 플러스 1이 뭐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다. 요거 다루는 알고리즘이 있었단 말이야. A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B1과 R1 사이에 또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쓰고 그치?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없어질 때까지 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나머지가 안 나올 때의 몫에 해당하는 것. 그 전 단계의 뭐야? 그 전 단계의 나머지죠. 그 전 단계의 나머지. 요 값이 A, B의 혹은 A, B, R 전체의 최대 공약수이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들은 뭐다? 서로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 안 나? 그 위에 물 붓는 거 있었잖아. 뭐 17리터 뭐 만들고 막 19리터인가 17리터 만들고 뭐 한 거. 얘기해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저 식만 유클리드 알고리즘만 이용하면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들은 항상 서로서 관계들은 굉장히 쉽게 증명돼. 제시문에서 요 사실만 있으면 피보나치 수열이 AN 플러스 2 이퀄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곱하기 뭐가 있는 거야?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이다? an이라는 뜻인 거야. 식으로 읽으면. 나머지 정렬 같은 형태로 읽으면. 그러면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는 an 플러스 1과 an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저 유클리드 앞에서 다룬 것들은 일단 이 형태는 어디서 본 적이 있지? 그치? 일단 그런 기억들 남겨놓는 게 중요해. 어쨌든 저런 정보는 제시문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그 정보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봤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감의 방향성만 가지고도 문제 푸는 속도는 이미 몇 배씩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an 플러스 1은 그치? an 곱하기 1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이죠. 왜? 피보나치 수열 그대로. 이웃하는 항들. 앞에 두 개의 합이 뭐다? 다음 항이다. 어디까지가? 계속해서 가죠, 이거. 계속해서 가지. 피보나치 수열 특징상. 점화식의 특징이죠. 어디까지가? 제일 끝에. A2, A1 equal A2 equal A1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하면 A2는 1이고 A1도 1이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끝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더 이상 있어 없어? 이때까지는 계속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 이웃하는 항들의 모든 이웃하는 항들의 그치? 모든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최대 공약수는 뭐다? 여기 A1에 해당하는 1이다.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들은 이웃하는 항들이지. 최대 공약수가 1인 이웃하는 항들은 우리 뭐라고 불러? 수들을 서로서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이웃하는 모든 수들은 다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서 관계에 있다 하고 증명이 끝나게 돼. an 플러스 2와 이렇게 하게 되면은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 사이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출발을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여기서 해도 되죠? 출발을.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결국 또 an 플러스 1과 an도 최대 공약수가 얼마란 뜻이야? 그죠? 1이란 얘기야. 알겠지? 피보나치 수열의 모든 수들이 다 서로서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들의 관계가 다 서로서인 건 아니지만 이웃항과는 항상 뭐다? 이웃하는 항과는 항상 서로서이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야. 됐지? 피보나치 수열에서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특히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논술 문제 간혹 등장하긴 하는데 간혹보다 자주 등장하는데 등비 수열에 관한 것은 등비 수열 자체에 관한 특성보다는 다른 문제를 풀다가 계산상에서 등비 수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으로 특정 수열이 독립적으로 출제되어지는 경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논술 문제에서.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등장하고. 알겠지? 자, 거기에 논제 3번이 이제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함수 fn, 수열 fn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했지? fn분의 fn 플러스 1이 이것의 극한이 이웃하는 두 항에 비해 극한이 여기서는 전제를 했어.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웃하는 항에 비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요 구하는 요령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미 존재성을 다시 증명할 필요는 있어 없어 이때는 존재성 증명할 필요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 알파라고 하자. 자,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들에 대해서 fn 플러스 2 equal fn 플러스 1 플러스 fn이라는 점화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알파를 이용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 수식과 이 알파라고 그 수열값 알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갖다가 다 fn 플러스 1로 나눠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게 돼? 리미트. 됐지? 그러면 이것의 극한은 어디로 가게 돼요? 그쵸? 이것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봅시다. 이걸 하나의 어떤 수열로 보게 되면 이 항 자체를 어떤 하나의 수열로 보게 되면 얘는 뭐야? 얘는 b의 n 플러스 1이죠? 그치? 어떤 수열이 극한에서 수렴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이웃하는 항의 극한도
반드시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지? 수열 수렴성의 극한적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극한의 가정.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역시 뭐가 되어지게 돼요? 알파가 되어지게 돼요. 또 이 값은 뭐야? 이것의 역수죠. 따라서 이거는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알파분의 1로 수렴해요. 얘는 소거되어서 1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정식이에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이 알파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게 돼? 알파 이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런데 여기서 fn과 fn 플러스 1은 다 양수죠? 그치? 따라서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되므로 최종적으로 알파는 뭐가 되어지게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어져요. 자, 루트 5는 대략 얼마 정도의 값이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죠? 그치? 그래서 3점 몇 정도가 나오게 돼요. 3점 몇 정도의 값을 갖다 우리 2로 나누게 되면 대략 1.6 몇 하고서 나오게 돼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면 황금비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피보나치 수열의 특성을 계산하다 보면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 기하학적인 모습에서 그렇고 황금비가 튀어나오게 돼요. 예전에 인하대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냐면 기하 문제로서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수학적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논술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야. 점화식은 매우 간단하죠. 그쵸? 응? 근데 그 성질은 상당히 독특한 특성들을 많이 가져온단 말이야. 이웃하는 항들끼리 뿐만 아니라 하나 떨어진 이웃하는 항들끼리도 수학적 규칙성들이 있어요. 특정 배수별로. 다 거의 대부분 다 존재해.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과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 더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1이 되어지죠. 길이가. 자, 그리고 이때 짧은 쪽 변 쪽에다가 긴 변의 길이만큼의 정사각형을 또 하나 붙여요. 이만큼.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가 이번에 얼마가 되게 돼? 처음에는 1,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 1이었다가 그치? 그 다음에는 3, 2가 되죠?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또 붙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변의 길이가 뭐야? 3과 5가 되죠? 피보나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면 각각의 서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뭘 이루게 돼요?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작업을 무한히 해나가면 어떻게 되게 돼? 이것의 이웃하는 항에 위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비는 황금비에 가까워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웃하는 항의 비율이잖아. 그치?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뭐다?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항을 갖다가 각각의 변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는 1과 1의 정사각형에서 출발했지. 이거는 황금비가 아니야. 그치? 그러나 이것의 극한에 가면은 황금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비율 자체가. 크기하고 상관없이. 알겠지? 나중에는. 물론 거꾸로 이걸 줄여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정사각형에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 자, 이런 이제 기하학적 문제들도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주제가 아니고, 이제 점화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독특한 점화식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야. 자, 논제 4번은 뒤에서 요 일반항을 구하는 걸 우리가 따로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68페이지에 예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점화식의 문제이자 이제 점화식 문제에 대한 다양성을 지금 보고서 있는 거야. 68페이지의 예제 3번은 이거는 점화식에 관한 문제이자 함수의 대응관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함수의 대응관계에 대한 독특한 이제 소재의 문제이기도 해서 한번 보는데, 뭐 경우의 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 점화식 문제가 수열에서도 기초적인 요소로서 잘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자주 등장하면 확률에서 경우의 수 다룰 때에도 이 점화식의 형태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어떤 특정 상태의 경우의 수는 이전 상태의 경우의 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변화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함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자, 예제 문제로 바로 볼게요. 1부터 n까지의 번호가 쓰여진 공과 1부터 n까지의 번호가 쓰여진 상자가 있다. 각 상자에 공을 하나씩만 넣는데 공과 상자의 번호가 모두 서로 다르게 대응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할 때 an 플러스 2를 an과 an-식으로 나타내죠. 여기도 친절하게 일반항 an을 기호 정의를 해줬고, 그치? 이웃하는 항은 뭐와 뭐만 고려해라? an과 an-1만, n과 n-1만 고려해라. n 플러스 2에 대해서. 응? n 플러스 2가 아니라 n 플러스 1이에요. 네. 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을 an과 an-1의 식으로 나타내죠. an 플러스 1을. 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그 함수적인 어떤 처리, 그냥 단순한 요령 때문에 요건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문제들 보다 보면은 유형으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수학적 계산이나 어떤 그 방법적인 것 때문에 간혹 우리가 보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 이제 수학적 개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알겠지? 요게 이제 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계산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계산법에 관련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좀 부수적인 문제이기도 해. 일단은 문제는 함수의 대응 관계가 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갖다가 공을 정역으로 보고 공의 번호를 정역으로 보고 상자의 번호를 갖다 일단 뭘로 생각하자? 치역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대응하는 치역으로. 그러면 얘는 항상 몇 대 몇 대응 관계야?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1대1 대응의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1대1 대응 함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 자기 자신의 x 이퀄 fx가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는. 그치? 즉 함수로 따지면 어떤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거냐면 fx 이퀄 x가 아닌 경우에 를 만드는 함수들의 개수만 따지는 거야. 지금. 자기와 같은 번호의 박스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조건 때문에. 알겠지? n개의 박스에 대해서 n개의 박스와 n개의 공에 대해서 번호가 붙어진 n개의 공과 n개의 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번호의 공과 박스를 매칭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걸 찾으라는 거거든. 이건 함수 문제로 알아두는 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n번까지의 공이 있는데 1번부터 n번까지의 박스가 있고 n번까지의 박스가 있고 자, 여기에 n 플러스 1번째 공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자. n 플러스 1번째 공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번째의 박스도 하나 더 생겼다고 합시다. an을 정의해줬고 식에서는 an 플러스 1을 an과 an-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끝에 게 요거지. 그치? 자, 이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번째 들어온 공이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많은 경우들 중에서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뒤에서 뭘로만 늘려주면 돼? 두 번째 박스, n 플러스 1번째 공이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네 번째 박스, n번째 박스까지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못 들어가고. 그치? 즉 n개의 경우에서만 우리가 더 고려해주면 돼. 이것과 똑같은 방법에 대해. 알겠지? 그것만 나중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선택을 보냐면 자, 지금 1번 공이 1번 박스의 자리가 지금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1번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공은 나머지 어디에도 들어가도 되지. 얘는 이미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나머지 어디에도 들어가도 돼.
자, 그걸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얘가 1로 들어가는 경우를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1번 공이 n 플러스 1번째 박스에 교환해서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 경우. 알겠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가 아닌 박스들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얘가 1번 공이 n 플러스 1번째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하자. 1번 공이 n 플러스 1의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의 수는. 얘하고 얘가 자리가 정해져 버렸죠? 자리가 교환해서 둘이 사라져 버렸죠? 짝을 지어 사라졌어요. 그치? 그럼 몇 개의 공이 남았어, 이제? 박스와. 2번부터 n번까지와 2번부터 n번까지의 공과 박스가 남았죠? 이것들이 같은 번호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즉, 몇 개의 공과 몇 개의 상자야? n-1개의 공과 n-1개의 박스가 서로 다른 번호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건 이미 AN의 정의에 의해서. 그치? AN의 정의에서 정해져 있어. 이미 기호로 정의했어.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쵸. A에 n-1개의 공이 n-1개의 동일한 번호들의 박스가 아닌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A n-로 그냥 바로 정의해서 끝나버리게 돼요. 논술납안에서는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따로 붙여줘야 돼. 알겠지? 여기서는 단순히 AN이라고 하지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에서부터 n까지의 공이 2에서부터 n까지의 박스에 서로 다른 번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곧 뭐다? 1번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되죠. 그치? 얘하고 얘가 자리를 바꿔 사라져버리게 되면 나머지들만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게 하면 된다. 정의에서 그냥 AN-이 된 거야. AN의 정의에 의해서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1번 공이 n 플러스 1번째 공은 1번 공으로 들어간 후에 1번 공이 n 플러스 1번째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치 1번 공을 얘가 이걸 피한 거잖아. 그치? 1번 공이 n 플러스 1 박스에 안 들어간 거지. 그치?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 썼던 규칙에 따르면 1번 공을 뭐처럼 생각하도 된다? 1번 공을 n 플러스 1의 공. 그치? n 플러스 1번 공과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쵸? 1번으로 생각하자. 왜냐면 어차피 얘가 n 플러스 1도 자기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n 플러스 1도 자기 자신에 못 들어가죠. n 플러스 1번 공은 n 플러스 1 박스에 못 들어가잖아. 1번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박스에 못 들어가는 것이나 어때? 같은 경우가 돼버렸지? 어쨌든 쟤는 여기를 피한 거니까. 그치? 물론 얘는 이미 이걸로 사라졌어. 알겠지? 얘는 이미 여기서 사라졌는데, 저거 들어가면 사라졌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경우가 어차피 얘가 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만을 다루기 때문에 마치 1번 공이 무엇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1번 공이 와서 n 플러스 1번 공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알겠지? 자기 자신이 아닌 박스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의 수만 따지면 어때? 똑같지? 그래서 몇 개의 공이 몇 개의 상자에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방법, 이때는? 그치? 이때 없어진 건 1과 n 플러스 1만 없어진 거야. 나머지 n개의 공과 n개의 박스, 1번 공을 포함해서 n 플러스 1번째 박스를 포함해서
나머지 n개의 공과 n 플러스 1개, n개의 박스는 서로 다른 번호에 들어간 것과 똑같지? 1번과 n 플러스 1번 공과 1번 박스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처음에. 그치? 1번부터 n개의 공과 n까지의 공과 2번부터 n 플러스 1개의 박스가 1번 공이 n 플러스 1에 안 들어가는 것은 마치 2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의 공들이 서로 다른 박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게 돼? n개의 공이 n개의 박스에 서로 다른 번호에 들어가는 것. n 플러스 1개의 공, n 플러스 1개의 박스에 대해서 1번 박스와 n 플러스 1번째 공이 사라졌으니까 나머지 n개의 공과 n개의 박스가 서로 다른 번호에 들어가도록 짜는 것과 똑같다. 그치? 이 두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1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얘가 1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치? 이 두 가지 경우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근데 얘가 1로 들어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나머지 모든 경우를 따지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n 플러스 1번째 공이 1번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2번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3번 박스 들어가는 경우, n번 박스까지 들어갈 수 있죠. n개의 경우가 더 생겨 있어. 이런 경우들이.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겠지, 결국은. 2번에 대해서도 2번하고 n번하고 교환하는 것. 그치?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2번에 들어가고 2번 공이 n 플러스 1이 아닌 박스에 들어가는 것. 자기 자신과 n 플러스 1 박스가 아닌 박스에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똑같아져, 경우의 수는. 그치?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의 몇 배에 해당하게 돼? n배에 해당하게 돼. 그래서 n에 a의 n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n-1공의 공과 n 플러스 1개의 박스를 서로 다른 번호에 매치시키는 경우의 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진 거지. 물론 이제 함수의 문제까지 확장을 시킨 거고, 함수의 대응 관계 문제. 서로 다른 정의역과 치역의 값을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1대1 대응 함수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점화식이 된 겁니다. 알겠지?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A1부터 출발해야겠죠? A1은 얼마겠어요? A1은 0이에요. 한 개의 공을 한 개의 박스에 다른 번호에 집어넣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1번은 1번 박스, 1번과 1번 공과 1번 박스가 있는데 번호와 박스와 공이 다른 번호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건 0이에요. A1은. 그치? 그 다음에 A2는 이건 두 가지죠. 서로 엇갈려서 한 가지지. 서로 엇갈려서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치? 요거는 어디서부터 성립해? n equal 2 이상일 때부터 이 점화식은 성립하죠. 그게 초항 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맞나? 그치? n equal 2일 때. A1, A2 해가지고. 실제로 저 대응함수의 개수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뭐 비록 이런 점화식의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소재를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특정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들은 간혹 이제 논술 문제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제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시의 것으로 한번 연습하면서 이건 다뤄본 겁니다. 점화식도 점화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섹션 1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경험적인 요소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기호의 정의, 단순한 기호의 정의로부터 어떻게 점화식을 만들어내는가. 알겠지? 그에 대한 연습과
이러한 점화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제 1번에서 봤던 아주 단순한 경우 혹은 피보나치 수열의 단순한 예시와 같은 계단 올라가는 문제처럼 단순한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 외에 문제의 조건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상황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논술 문제는 단편적으로 그 점화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피보나치 수열 동전 넣는 문제에서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점화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이웃하는 항의 비의 극한이라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되게 돼요. 문제들이.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주어진 점화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바닥인 조건에서는 점화식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지금처럼. 그리고 그 작업이 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점화식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화해서 하나의 독립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알겠지?